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티모와 함께하는 지구온난화 여행. 안토넬로 프로벤잘레, 에우제니오 만기, 아날리사 로사코 지음, 줄리아 단나루포 그림, 출판사 청어람 미디어.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후 이야기. 기후과학 전문가와 자연보호 사진과 환경 다큐멘터리 PD가 뭉쳐서 기후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책, 지구온난화 여행.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티모와 함께하는 지구온난화 여행. 기후의 변화에 맞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은 지구온난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랍니다. 지구온난화가 북극의 해빙들을 녹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곳 어디일까요? 지구의 기후는 지역마다 아주 많이 달라요.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극지방과 고도가 높은 지역은 매우 춥고 열대 지역은 많이 더워요. 또 광활한 사막 지역은 극도로 건조해져 식물이 거의 성장하지 못하지만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식물이 아주 잘 자라고 거의 항상 비가 오죠. 지구의 온난화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지구 전체의 온도가 어디나 똑같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같은 수치의 온도가 올라도 지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북극지방은 지난 몇십 년간 기온이 약 2도 정도 올랐는데 이는 지구 전체 평균 온도 상승의 3배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북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북극지방에서 발생한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해빙과 육지의 얼음들이 녹고 있어요. 그린란드의 경우 물의 순환 경로가 변하고 북극 주변 지역에는 기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날씨가 불규칙해졌대요. 이러한 변화는 북극 지방의 전통적인 삶은 물론 전 세계의 무역 활동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해빙이 녹아서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항로가 생기고 북서항로 유명하죠? 대륙북 밑에 묻혀있던 석유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석유 자원은 세계 경제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북극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 누가 이 새로운 자원을 가져갈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에 사는 북극곰 궁금해지네요. 환경의 특성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 영향을 준대요. 기후변화는 생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답변일 수 있죠? 누가 뭐래도 우리 집보다 편안한 장소는 없겠죠? 아마 여러분도 추운 날씨에 바깥에 나가 있거나 익숙하지도 않은 입맛에도 맞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지구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도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답니다. 동물과 식물에게도 집과 살기 적당한 기온, 영양분을 공급하고 음식을 마련하는 방식이 있고 각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동물과 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변하게 만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변화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동식물의 생존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이 세상에는 느림보 거북이도 있잖아요. 아무리 느리다고 해도 우리가 거북이들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겠죠? 북극곰의 생존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어요. 북극곰이 멸종위기라고? 북극곰을 비롯한 몇몇 동물들은 바다에 얼음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생사의 갈림길에 서요. 왜냐하면 이런 동물들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얼음판 위에서 생활하고 사냥이나 낚시를 할 때 망을 보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북극해에 있어야 할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지금 북극곰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생존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바다 위에 빙판이 더 넓게 펼쳐져 있던 예전의 조건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북극곰들은 물론 다른 북극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생태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생태계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할까요? 생태계는 특정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과 공기, 물, 토양 같은 모든 무생물의 집합이에요. 생태계를 동물과 식물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태계는 포식과 경쟁, 공존, 상호 원조 등의 관계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일관성 있는 체계랍니다. 식물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 에너지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양분을 흡수해 생명력이 있는 물질로 바꾸고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섭취하면서 자신들의 영양분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이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면서 순환하는 거죠. 또 살아있던 생물이 죽으면 그 시체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분해된 유기물은 흙과 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순환에 이용될 준비를 한답니다. 여기는 작은 나비 한 마리 보이죠? 한 마리가 모여 종을 이루고 나아가 안정성과 보호 기능을 갖춘 생태계가 된다고 해요.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 건 왜 중요할까요?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과 매우 비슷해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태계 전체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완전한 생태계는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하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흙이 가라앉아 없어지지 않도록 저항력을 키워주고 이상기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이 활력을 되찾고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준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잘 유지돼야 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하면 안 되겠죠? 인간은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고치려고 해요.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원래는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을 가축으로 키우는 것도 자연의 질서에 개입하는 행동이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건 결국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이거든요. 언제나 기억해야 해요.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숲이 파괴되었고 온실가스의 방출, 대기 오염 등으로 기후는 크게 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동 때문에 온실 효과가 심해졌을까요? 과학의 발달과 새로운 기술 발전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산업활동과 공장식 축산농법, 대형 차량을 이용한 운송업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최근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의 대기 중 농도는 수십만 년이 넘는 지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최고 수치까지 올라갔죠. 이 두 기체는 태양에서 받았다가 다시 방출하는 적외선을 빠져나갈 수도 없도록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구를 점점 더 더워지게 만들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이것이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것에 한몫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후를 연구하면 미래의 평균적인 기후 조건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래의 기후는 어떻게 될까요? 50년 정도 후에 지구 곳곳의 기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점성사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수정 구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마술이나 마법의 힘을 쓸 수는 없으니 참을성 있게 기후에 대해 공부하고 기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기후 모델이라고 부르는 수학적 기후 지도를 만들어요. 이 기후도는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지구의 기후를 설명하는 거랍니다. 기후 모델은 완전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하지만 앞으로 몇십 년간의 기후가 어떨지 기후의 변화가 환경과 동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
아주 유용한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의 기후 어떻게 될까요? 기후가 점점 더 오르게 될까요? 내려가게 될까요?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후 변화에 맞서는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우리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난 세기 동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진 건 인간의 활동 때문이에요. 따라서 온실가스의 방출과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책임지고 연구해야 하죠. 아마 우리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세계의 평균 기온은 몇 년 동안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온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도 개발해서 지구온난화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해야겠죠.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 동안 더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잘 이겨내 왔으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능력과 과학 자원을 이용해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련되어 있고 각 나라의 정부는 물론 국제 단체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야만 하는 큰 문제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택하고 될 수 있으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온실효과 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도 길러야 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전등 끄기, 겨울에 난방을 너무 세게 하지 않기,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정말 필요할 때만 켜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음료를 사 먹는 것도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면 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죠. 지구공학이란 뭘까요? 최근 지구의 기후작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됐어요. 이런 접근 방식을 지구공학 또는 기후공학이라고 해요. 대기권의 상층 부분에 해롭지 않은 미세먼지를 뿌려서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남반구의 바다의 해조류의 양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추천했어요. 또 일부에서는 특수한 기계를 동원해 대기를 빨아들여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죠. 이 방법들은 모두 흥미롭기는 하지만 지금의 과학 수준은 실행할 수 없어서 아직 예비 단계에 머물러 있대요. 더군다나 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알아내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구공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미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는 이제까지 수많은 어려운 시기와 온갖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 종류의 기후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러니 이 정도의 난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지나온 과거를 후회만 하고 있으면 결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 창의력을 총동원해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인간과 환경을 동시에 배려하는 길을 열어야 해요. 지구온난화는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어요. 자연과 과학의 동등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정해주고 기술과 사회, 생산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하며 소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우리 지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어야 하죠. 그리고 이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요.
깨끗한 지구, 지구를 같이 살려요. 선생님이 이 책에 나온 일부를 들려준 거니까 여러분들은 관심 있는 친구,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후 이야기 사서 보거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